정지되었으므로 제348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재범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재범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우선 주차구역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우선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우선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며 기획예산과 및 주민행복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서름 또한 같은 기간에 실시하였으며 주민행복과에서는 주차 단위 구역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토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하동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범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신재범 의원의 5인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신재범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국가유공자는 6.25 참전 대상 등 총 1038명이며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하동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하동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주차 면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1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는 상위법 저촉 여부,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법의 통일성 및 법적
법 적합성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박유성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년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 비밀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며 기획예산과 주민행복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 또한 같은 기간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주민행복과에서는 점검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 시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5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김민년 의원 외 사인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김민년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 외 14유형 4,067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대상 범죄는 최근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명확한 통계 자료는 없고 2020년 기준으로 하루에 장애인 관련 범죄는 2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는 상위법 조청 여부,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법의 통일성 및 법적 합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성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 관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군민 수요 증가와 동호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및 연회원 제도를 조정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용료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시설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하동 군민만 연회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안 제3조 제3항과 안 별지 1호 서식에 불필요한 문구를 살짝 삭제했습니다. 안 제6조의 제2항에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의 2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외 1일 이용자에 대한 하동사랑 상품권 환급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시설 이용 제한 사유로 예약 당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예약 부조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경고 및 30일 입장 제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포 1에 하동 군민 외 이용자의 경우 1일 이용료를 현행 4,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상하고 연회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안 별포 2에 하동 군민 외 1일 이용자 이용료 인상분 3,000원에 대해 하동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준과 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안 부칙 제1조의 하동 군민 외 1일 이용료 개정 및 상품권 환급 신설 규정은 예산 확보 관계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에는 기존 등록된 관외 연회원에 대한
경고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와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외 1일 이용자 이용료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 3,000원은 하동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수정 반영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김민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경로 우대자 이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안에 수정 반영했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집행기간 의견 수렴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기간에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박희성 의원의 5인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박희성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관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군민 수요 증가와 동호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및 연회원 제도를 조정함으로써 군민 편의 정진에 기여하고 관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1인당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하동사랑 상품권 3,000원을 다시 환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예약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여부,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 적합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예, 그 과장님 발언도 좀 나와주십시오. 예, 강희순입니다. 우리 파크골프 조례에서 지금 4,000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다 하면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3,000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인상은 안 됐다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럴 때 하동 상품권을 준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야 오해 없이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거 없이 올 거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파크골프가 유행을 하다 보니 엄청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수요자들은 많지만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타 지자체로 와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하동에는 진교, 행천, 고전, 하동 송림, 또 양보하고 있고 옥종, 악양까지 한다면 7개 파크골프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 군민으로 봐서는 나중에 그 외부 사람들이 안 오면 우리들만의 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 하동 군민회 1일 이용료 개정 및 상품급 환급 신설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하동 군민회 연회원에 대해서는 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이 따르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둔다 이래 됐는데 저는 이거 만료가 아니라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크골프 지금 간양이나 진주나 순천이나 간양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하동 연회비 30만 원 주고 이용하는데 현재로 봐서 파크골프장이 복잡했을 때는 그 규정을 두는 게 맞잖아. 지금은 너무 많은 그 구장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분들을 받아야 우리 하동의 경제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받았는데 25년에는 84명을 해왔고 그건 2,385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26년 1월달에 한 게 95명인데 2,835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안 받게 되면 이 수입이 없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크 골프장이 수요가 작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만료하는 데까지 맞으나 지금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는 만료가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의견은 없고 일단 우리가 파크 골프장을 이렇게 많이 두는 거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하동에 와서 운동도 하고 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니겠습니까? 근데 2,800만 원이란 돈도 이분들 안 오므로 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경제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면 좋겠다. 이제 다시 한번 말해서 유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타 지역 연회원의 1년도 회비가 30만 원인데 이제 1일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품권 환급 3천만 원 제외하더라도 4,000원의 수입이 생기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와도 기존의 그 수입에는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크 골프장은 또 이제 관내 회원들의 이제 복지 차원도 있고 이제 경기 활성화 측면도 좀 크긴 하지만 일단 이거를 조금 운영을 해보고 수익을 비교를 해서 또 뭐 다시 연회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네. 저는 연회비가 30만 원인데 그분들 우리 하동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가서 하지만 네. 다른 데 있으신 분들은 30만 주고 하동이 좋아서 와서 하는 거거든요.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 말씀대로 매일 왔을 때 1,000원인데 그분들은 매일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와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을 했으니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그래도 한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회원비를 회원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조정을 하고 이분들이 그대로 하동에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회원분들의 의사를 한번 또 타 지역의 연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또 의사를 한번 여쭤봐야 될 상황이 일단 내년부터 할 거니까 그걸 한번 의사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분들 또 하동에 와서 또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동 국민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동에 가면 너무 좋다라는 관광 안내도 할 수도 있게끔 그리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제가 이걸 갖다가 원안 가결이 아니라 제가 이게 수정 발의하셨습니까? 예, 수정 발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예, 그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강희순 의원님이 수정안을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제시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일단 충분한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을 제시한 의견 수렴을 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 강희순 의원님이 또 수정 발의를 했으니까 보류를 해달라니까 그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 그래도 일단은 그러면 강희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보류를 해달라니까 이 부분은 그럼 보류하는 걸로 하실 건데 일단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잠깐 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순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됐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말하세요. 예, 강희순 의원입니다.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강희순 의원님부터 본안건에 대해 보류 제안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강희순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 협력과 양성교육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행정국장 윤정환입니다. 청년 마을 협력과 양성교육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마을 협력과 양성교육 및 운영의 민간 위탁이 2026년 5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기관을 재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청년마을 협력과 양성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필요성은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통해서 청년마을 협력과 양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청년마을 협력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형태는 민간 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업무 주요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교육생 모집, 교육생 성과와 평가를 관리하고 청년 마을 협력과 파견 마을 선정과 사후 관리, 또 마을 이관 학교와 연계된 사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수탁기관은 넬로와 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며 협약기관은 23년 5월 15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파견 현황을 보면 현재 간내 11개 마을에 협력가 11명이 파견 중입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를 하고 5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공고하고 위 수탁 계약 체결과 위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청년마을 협력과 양성교육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 협력과 양성교육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당초 계획한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14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26년 3월 17일 간담회 입찰 때 지역을 하동군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체 경쟁력 측면에서 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남 또는 전국적으로 입찰하라고 공고하였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사후관리의 문제점, 정책의 불안정 단계에 대한 우려 등으로 1년 또는 기존 3년으로 조정 시행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내용 또한 보고된 것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마을 협력과 양성 교육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3년 계약했죠. 수탁 기간에 놀러 왔던 자리에. 그런데 이제 2026년부터 해서 5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 간담회 때 의원님들 전체적인 얘기가 5년으로 안 하고 1년 내지 3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죠. 예.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당초 간담회 할 때는 5년 했지만 지금 이제 3년으로 다시 수행했는데 3년으로 하면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그런 제안을 줬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생 모집 대상은 1순위가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이고 2순위는 60세 이하인데 지금 청년들이 마을 협력가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일단 월급이랄까요? 수당이 돼야 돼.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우리 지금 한 달 수입을 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최저임금비로 이제 저희들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근무 기간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아니 청년들이 받았을 비중.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파견자들. 예, 됐을 때. 교육받고 파견되었을 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최저임금비로 이제 나가면 평균 한 200에서 25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몇 시간 하는데 지금 거기가 보면은 많은 데가 40시간밖에 안 되는데 주 5일 근무에 200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예, 40시간 하면 예. 최저임금비로 하면 예, 그리 노는 거. 최저임금비가 요즘 얼마입니까? 12,000원 치고 12,000원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40시간이죠. (200만) 나옵니까? 네. 그러면 그 세금 떼고 200만에? 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 하동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참 좋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과연 200만 원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하는 그 의문점이나 또 이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마을 협력가들하고 만나보면 너무 협력가들 얘기가 너무 잘 해줘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도 생계가 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마을 협력가를 계속 형성해서 마을에 투입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우리 하동군의 전체 마을이 319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다 마을 협력가 투입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그 어르신들께 마을에 불하게 이렇게 힘을 쏟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들은 일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은 하면 좋기는 좋겠으나 청년들 했을 때 저는 방금 보면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과연 임금비를 얼마 받고 이분들이 하실 건가 하는 염려스러움이었고, 그러면 60세 이하 이분들도 그 정도 수요가 계속하면 수요가 나와지겠습니까? 임금비도 어떻게 감당을 해내며 예산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1년에 이분들의 나가는 임금비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예, 인원에 따라 좀 차이 나는데, 이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24년도는 2억 2천 정도, 올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26년도. 이제, 저희들은 지금 당초 예산이 지금 좀 가기로 해서, 지금 저희는 일단 7,200만 원, 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 운영비는 1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져가야 될 임금비는 그래도 방금 얼마를 했습니까?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가 예. 예, 작년 기준으로 하면 1억 3천이고 24년도는 2억 2천이었습니다. 2억 2천. 예. 그럼 그 임금비가 다. 네네. 근데 임금비는 지금 11명에 대한 임금비 나갔다 그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야 될 텐데. 네, 이제 마을에 추가 이제 요구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예, 추가. 그럼 이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겁니까? 그것도 이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실 겁니까? 예산을 소멸 대응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산으로 네. 하는 게 아마 저희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마을을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 같으면 예산도 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주위 의원님들은 1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선거를 할 건데, 지금 군수님이 당선되신다 해도 내년에 했으면 좋겠고, 만약 또 다른 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분이 왔을 받아들였을 때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기획에서 좀 심도 있게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이런 얘기도 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승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청년 마을 협력과 양성 교육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근거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위탁 기간 운영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이승 의원님부터 그 수정안을 발의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1년으로 하는 게 좋겠지요.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 협력과 양성교육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세계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진호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세계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업등기법 15조 상업등기규칙 26조의 개정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자치법규에서 사용된 용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하동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조, 또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5조,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조례의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 여부는 올해 1월 31일 날 20일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 또 의견 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상계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하동군 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회부되었으며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업등기법 제15조 사업등기규칙 제26조 개정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법에 관한 조례,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하동군 농산물 지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변경된 명칭 내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상위법 조정 여부,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적합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세계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동군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또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 지원 금지,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들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입법 여부는 작년 11월 12일, 20일 이상 하였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과 2조 정의는 그리고 2조에 정의되어 있고 제3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보시면은 하동군수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바르게 살기 운동의 개성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호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3호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 4호에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5조는 정복 지원의 금지, 제6조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6년 3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회부되었으며 201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입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바르게 살기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근거가 없이 운영되었으며 근본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고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는 상위법 조청 여부,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적 합법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동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 하동군 지역의 산하 조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사업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의 전문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는 25년 11월 12일부터 20일 이상 하였고, 의원간담회 시 12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중복지원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조와 2조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2조에서 추가된 부분이 희망아동 청년 새마을연대 등 이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직이 2023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는 전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1호에서 6호까지 세부 항목을 7호까지 세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또 동일하고 제5조는 손님들의 제안과 같이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0년 3월 20일 하동군 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회부되었으며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회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세부적인 용어의 뜻과 지원 범위 등이 없이 운영되었으며 이번 정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2조 정의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제3조 지원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 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는 상위법 적정 여부,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적 합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전부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까지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원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 강훈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본래 명칭으로 회복, 마을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조례상 5기 증정 등 주민들의 건의가 제기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래 명칭으로 회복하는 마을 현황입니다. 청량면 하선은 서촌으로, 청안면 원목계는 해동으로, 옥정면 중촌은 청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정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청량면 영신원을 한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5기가 있어 청량면 간동리를 간동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 제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옥정면 중촌마을 한순기 이장으로부터 기존 중촌마을 명칭을 유지하기로 희망하여 검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다수 주민이 기존 명칭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중촌으로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의견 없었습니다. 3월 18일 실시한 조례규칙 심의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 내용 참고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마을 명칭을 예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해오고 있던 본래의 명칭으로 회복하고 마을 명칭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며 조례상 5기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에는 상위법 조청 여부, 행정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적 가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천면을 보면 행천 항리에 개인마을 마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마을에 보면은 그 마을은 이제 경로당이 2개 있는데 한쪽은 개인이라 쓰고 한쪽 마을은 인동마을이라 쓰거든요. 통틀어서 이제 개인마을을 하는데 이거는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없는지요. 한 마을이 우리가 이제 개인 마을이라 하는데 이제 동네가 이리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쪽은 개인 마을이라고 한쪽은 인동 마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둬도 뭐 무방하겠지만 지금 조례상 개인은 행정리로 이거는 저희 조례로 명시돼 있고 인동은 자연마을로 이런 마을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까? 다른 읍면에도 있어서 이거는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마을로 놔둬도 된다. 있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제1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6년 제1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송산단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5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대송산단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건입니다. 2024년 6월 지방 이전 촉진 우수 모델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대송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에 건물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철도 부지 추가 그리고 건물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하동호 비파리 313-12번지 부지 면적 3060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3840제곱미터이며 예정 취득가액은 104억 1,980만 원입니다. 원룸과 투룸 혼합형으로 42호 내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청년 농촌 보금자리로 조성코자 도시가에서 해당 지번에 포함한 21개 필지에 대하여 일괄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지방 이전 촉진 우수 모델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하동호 비파리 313-12번지를 대상지로 확정하였고 2025년 국토부 철도부지관리청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대상지와 본 사업인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를 분할하여 취득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공모 선정된 후 10월 건물 취득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11월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건축 기획 용역을 준공하고 7월 설계 공모를 거쳐 8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실시 설계 준공 후 7월에 공공임대주택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 및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으로 증가하는 기농기촌, 출향림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형 컴팩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10개 필지는 이미 취득하였으나 주민 요청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개 필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5개 필지 취득 예정 가격은 6억 59만 원 예상입니다. 9페이지 사업 계획입니다. 옥정면 청룡리 일원의 기농기촌인 주거단지인 에코 풀빌리지 26호를 조성하고 커뮤니티 센터 및 일자리 인큐베이팅 복합 공간인 포시즌 베리팜을 조성코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9,187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97억 6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10필지를 취득하였고 올해 5필지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며 협의는 완료되었고 추경 예산 확보 후에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4월까지 설계 공모 및 당선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 착공하여 28년 6월에 준공 및 분양 예정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주거환경 및 영농교육의 원스톱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 기촌 생활에 도움을 주어 인근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 건강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안면 평촌 및 1364-20번지를 취득하여 조성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청안면 거점 내 주요 시설 집적화를 위한 청안면 미래도시 발전 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청안면 평촌 및 542-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면적 2,092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583.65제곱미터인 건강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청암로 교통안전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기교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3월 대상지 변경 추진위원회 회의와 2024년 5월 변경 대상지 토지 협의를 거쳐 2025년 경남도로부터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3월에 착공 및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안면 건강체육관은 생활 서비스와 관련한 프로그램 교육,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공간으로 청안 농민들에게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 이후 지속적인 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하동구 소유 건물을 활용하여 세계차 체험존과 세계차 엑스포 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건물 연면적 295.2제곱미터, 예정 가격은 30억 2,1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5,537제곱미터의 지상 2층짜리 건물입니다. 세계차 체험존인 1층에는 하동차 창업지원센터가 들었으며 2층에는 세계차 체험존, 엑스포 가든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군비 10억 4,700만 원에 합쳐 총 사업비 35억 4,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올해 5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1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지금 5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되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비 25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동차 박물관, 하동차 체험관, 하동차 웰리스 케어센터와 연계한 하동차 산업 및 세계차 문화를 체험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엑스포 가든 사업 산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신교도서관 사업부지 교환권입니다. 해당 건은 하동군과 경남교육청 업무 협약에 따라 하동군 소유인 신교도서관 부지 2,598제곱미터와 교육청 소유인 금남면 해양관광지 개발부지 19만 6,111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협약에 따라 하동군은 진교도서관 부지 확보와 대항투자자금 79억 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진교도서관 건축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및 운영을 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향후 토지와 건축 소유자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진교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도교육청 추진 일정과 하동군 해양관광지 조성 및 연계개발 부지 활용 계획은 22쪽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22페이지 진교도서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제성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7월경에는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공사를 내년 6월쯤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해양관광지 조성 및 연계개발 부지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남도 검토를 거쳐 26년 8월경에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9월부터 민간 투자자 유치와 함께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지정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회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손상단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2023년 제2회 공유재산 심의 시 취득 목적은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하동읍 비파리 313-12번지 외 20필지 31,952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며 이 중 하동읍 비파리 313-12번지 14,832평방미터를 2024년 대송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지방이전 촉진 우수 모델 확산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국가철도공단 사업대상지 취득 협의 과정에서 사업 인정 효력이 있는 고시 공문을 요구하여 사업별 해당 부지를 분할 취득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청년보금자리 대상지는 농림부 청년보금자리 기본계획 고시로 사업 대상지 취득이 가능했으나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본 사업은 자체 기본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 대상지를 매입 추진할 계획이며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토지를 분할하여 목적 사업에 맞게 구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에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시 승인한 것으로 취득 목적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기농기천인 주거단지 26호 조성, 에코빌리지와 커뮤니티 센터 및 일자리 인큐베이팅 복합공간 조성, 포시전 베리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변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사유는 의회 간담회 및 2026년 공유재산 심의 때 지적한 내용대로 포시전 베리팜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로 부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청안 평촌리 이런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 기반 조성,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3개 분야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중 기초생활 기반 조성 사업 중 건강체육관 조성 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었으며 당초 부지는 청안면 평촌리 541-1번지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로 청안면 평촌리 1364-20번지 청안면 생활체육공원 내로 1차 변경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대상지가 거점 지구와 1km 정도 떨어져 이용자의 불편사항,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최종 청안면 평촌리 542-1번지 부지 면적 2092평방미터의 건강체육관을 건축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모사업 신청 시 충분한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부지 확보 등에 대한 토론,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점 등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관 대행사업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성 사업입니다.
하계면 운수리 664번지, 소유는 하동군 소유입니다. 하동 야생차 박물관 대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부지 면적은 5,537평방미터이고 세부 사업으로는 생활인프라, 신일자리, 지역활력 연계, 기타 분야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차 체험존 조성 사업비가 10억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4만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각종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 용역 등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및 시설설계 승인에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비 정액이 불가피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정액 및 선수 공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교도서관 사업부지 교환건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일원화 및 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축 및 운영 주체인 도교육청으로 부지와 건물 소유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 건에 대해서는 부지 교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당초의한테 이 사업 그때 좀 예산이 깎이지 않았어요? 예, 3억 2천이 깎였습니다. 그래 깎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하계는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합니다. 그런데 무슨 조경공사비를 이리 많이 여기다 예산을 측정해 놨습니까? 건축 비용이 많고 조경공사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조경공사 그때 우리가 사실 이거 조경 때문에 이런 했는데 굳이 이게 조경공사비가 1억 9천이나 2억 돈을 여기다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건물을 이제 짓고 나면 그 주위에 경관을 건물하고 좀 올리게끔. 경관은 주위에 충분히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이거 10억 돈이 지금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이게 밀려져 갖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은 우리가 이거 건축을 짓는다든지 이러면은 거기 감가상각 해더라도 지금 사업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다음에? 네. 또 올라가지요. 그럼 국비가 25억 거기 아까 봐서 우리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거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23년도 7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25년 2년 동안 이렇게 지역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는데 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네. 10억 딱 이 정도 예산만큼 갖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빌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다하게 나중에 많이 투입이 되는다든지 예산을 갖다가 올린다든지 이러지 마십시오. 약속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최민경 의원이 질의 신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좀 질의를 할 텐데 어느 누구야? 지역 활력타운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주실 건가요? 지역활력 과장님 대신해서 나올 사람. 네. 예, 노홍기 기자님 나오십시오.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보면 포시전 대립한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로 5필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 당초 계획 수립 시 면적이 부족하다고 검토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10월에 건축기획용을 착수했습니다. 건축기획용 수행 과정에서 포시즌 매립하면은 딸기 체험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 실내 공간뿐 아니라 준비, 교육, 체험, 이동 동선도 확보해야 되고 그 딸기 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저희 최소 150평 이상의 그 활용 공간이 확보돼야지 단체 체험, 관리, 위생 관리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그 시기 상실하지 않도록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때, 뭐, 사실은 이게 저희 여에서도 그렇게 면적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왜 하필 또 사업적인 이유에 또 추가 매입이 필요한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불과 몇 달 만 면적이 협소하다는 판단되는 건 초기 사업 계획 자체에 혹시 뭐 부실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공모를 작년에 시급하게 이제 나와서 저희가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바로 발주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회장님 향후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재정관리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해양 어디고 진교 도서관 사업 부지하고 저 해양 관광지 그쪽에 하고 바꾼다 했죠, 부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 관광지 지정고시는 올해 8월에나 예정이 돼 있다입니까? 맞죠? 네, 지금 교남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핵심 절차가 지금 불확실한 일단 상태지요. 지금 협의를 계속 거쳐오기 때문에 아마 지정고시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지사님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하고 대화를 했던 그 자리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해양 관광지 지구 지정이 법적으로는 아직 뭐 완전히 해주겠다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이게 8월에나 할까 아닙니까? 8월달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7월달, 지금 8월달, 우리가 지금 6월 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지구지정기간은 선거 한참 뒤에야 8월에야 나오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빌미로 중심지 땅을 갖다가 교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확정된 사업이냐 그 착각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하니까 이건 행정의 투명성과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다음에 7월달, 8월달로 미루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성되지도 않는 지구 지정 문제가 됐는데 선거 이후에 차기 의회에서 정당하게 다루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걸 좀 뒤로 미뤘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오늘 공제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은 부지만 지금 교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진교도서관 부지하고 도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해양관광지 그 부지 그 교환권에 대해서는 공제선 관리계획에 지금 올린 겁니다. 네, 제가 향후에 개발 사업이 어떻게 네, 가장 제가 압니다. 충분히 그 부분 제가 아닙니다. 숙지하고 있고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7월이나 8월달 그때 가서 저는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행정 절차라니 사전 절차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네, 강희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아직 해양 지정곳이 되려면은, 그게 지정으로 되려면 환경부 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8월이나 지금 우리가 거기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와서 토지를 일단 막 교환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거기가 감정가가 얼마인지, 또 우리 군에서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것, 대체적인 구체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제가 MOU 이거 서로 경상남도 협의서가 그걸 제가 달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뒤로 밀어갖고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은 제가 이걸 그냥 보류하는 형식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과장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공개선 관리계획 승인의 요청 드리는 건은 말씀드렸다시피 도기 요청 부지하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징교도서관 건립 부분이나 해양관광지 조성 부분은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오늘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공개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두 개 부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달라고 올릴 건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그리고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 본위원이 토론하겠습니다. 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 있는 검토 등이 필요하여 진교도서관 사업부지 교환권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승인하는 것을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수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래 됐겠네, 이게,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재능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27호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은 하동군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호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코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에 전념할 수 있게 하동군 행정재산인 군청 사무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입 외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감면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안을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빠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보성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박보성입니다. 하동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배출 방법을 현행화하고 종량제 봉투, 포시 문구 개선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 일원화를 통해 배출 신고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종량제 봉투 제작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배출 방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별표 6에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 일원화를 하였습니다. 별표 6에 특히 개정 전에는 20개 품목에서 개정 후에는 287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관련 법령이 따랐습니다. 다르치군 입법 신뢰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등 16곳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금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이에 간담회는 지난 3월 17일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및 검토 결과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금년 3월 18일에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배 인양 분석 평가로서는 항목별 증명 결과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병가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당초 폴리에틸렌 종류에서 세분화하여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고 메리 봉투의 경우 생분해성 수지 30% 이상 함유토록 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재활용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세분화한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 제청 여부,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의 통일성 및 법적 적합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빠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빨리 끝내세요.
강희순 네, 의원님 가장 질문해 설명 잘 주십시오. 들었습니다. 네. 강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례하고는 좀 없는데 요즘 이제 저기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갖고 우리 쓰레봉투가 이렇게 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혹시 우리 하동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대도시에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 보조 사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동구는 가격 인상 시킬 계획도 없고요. 지금 현재 봉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 잘 치료하고 계시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세동 수도가지 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과장 이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구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하동군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하동군 소규모 수도시설 206개소입니다. 추진 근거는 수도법 제47조, 제55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입니다. 필요성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국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마을상수도 6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9개소, 총 206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고 위탁 형태는 민간위탁입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이며 위탁 운영비 지원은 연 2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치수원, 배수지, 급수설비 점검 및 정비, 긴급 보수, 누수 동결 등 수시 점검 및 각종 민원 처리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국민의 물복지에 대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하동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문 및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6월에 수탁기간 공개 모집, 7월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8월에 위탁 계약 체결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3월 3일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그간 정상 운영된 만큼 지경이 타당하므로 민간위탁은 재검토 후 필요시 하반기에 재상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의견 검토 결과 직원 1명이 소규모 수도시설 206개소로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가중하므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 내용, 참고사항은 기입 외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206개소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 관리고자 하는 것이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사고 발생 시 효율적 관리 운영과 대처로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의안을 성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